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역학 원서 2회 김경옥입니다. 오늘 벌써 우리 수업이 이제 그 4주차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난 3과에 이어서 오늘 벌써 5과를 공부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원격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저한테 그 학습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이 클래스에 보면은 질의응답란이 있죠. 그 질의응답란에다가 여러분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때 그 질문을 취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작 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혹시 그 이 클래스나 이렇게 공개하는 질문이 꺼려진다면 제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이메일로 대답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해 갈 것인지 조금씩 더 이제 개선해 가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혼자 여러분들의 반응 없이 혼자 그런 개선점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은지 또 어떤 부분을 잘 모르겠는지 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지난 1과나 3과하고 같은 패턴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전체를 읽고 해석을 하기, 그 다음에 주요 문장 5개를 암기하기, 그 다음에 유니크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수업에서 우리가 꼭 수행해야 할 그 수업 과제예요. 그래서 요 3가지를 기억해 두고 수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5과는 생고세다이노 센소세기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글은 카토 슈이지라는 분이 쓴 글이에요. 카토 슈이지라는 분은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연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왕성한 그 사회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그 책도 여기 소개가 되어 있죠. 생고세다이노 센소세기닝이라고 이제 책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한다면 그 책도 한번 검색을 해보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요 카토 슈이지의 양력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면 이분은 의학 박사였어요. 의학 박사였는데 전공은 그 내과학이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혈액학, 내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의학 박사였으나 그 일본의 평론가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상지대학의 그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여기 보면은 뭐 예일대학, 브라운대학, 베를린대학,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이제 그 강의를 했다고, 강사로 강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유럽의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츠메이칸 대학의 국제평화 뮤지엄, 국제평화박물관 관장을 역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큐조노카이라고 해서 큐조노카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유니크 포인트에서 또 이제 소개를 좀 자세히 할 텐데, 큐조노카이노 요비카케히토 라고 써 있죠. 요비카케히토라는 거는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호소하는 사람, 그렇게 직역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구성원쯤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큐조노카이라는 건, 큐조노카이에서 큐조라는 거는 뭐냐면 헌법 제9조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헌법 제9조 하면은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헌법 제구조 하면은 뭐 일본의 평화 헌법을 얘기하는 거죠. 평화 헌법. 그래서 일본의 평화 헌법이라는 건 이제 헌법 구조에서 얘기하는 일본의 평화 헌법이라는 건 일본이 어떠한 전쟁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 조항을 법으로 정해놓은, 그래서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헌법에 지정을 해 놓았느냐면, 일본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그런 그 역사적인 과오를 범한 침략 국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스스로는 아니죠. 이 헌법을 만들 때 미국에서 뭐 강요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헌법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무튼 헌법 구조가 평화를 이제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다시는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제 헌법 구조를 지키자라고 하는 건, 이거 뒤에 유니크 포인트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줄줄 다 얘기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러면 요 헌법 제구조에 관한 부분과 큐조노카이에 관한 그 내용은 우리 뒤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요 글을 쓰신 카토 슈이치라는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한 그런 분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기 바래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고 해석하기. 이번 주제는 생고 세다이노 센서 세키닝에 관해서인데, 전후 세대의 전쟁 책임, 전후 세대가 과연 전쟁 책임이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천천히 읽고 해석해 봅시다. 또 어려운 단어는 체크해 두고 찾아봅시다. 이건 마찬가지로 사전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단어는 질문합시다. 또 내용 요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런 그 네 가지 점에 유의해서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것도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읽고 각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관계로 여러분들 한 20분, 30분 정도 할애를 해서 각자 읽고 해석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요 문장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 맨 윗부분에 나와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센소노 아토데 우마레타 히토니 센소노 세키닌가 아루노까, 아루이와 센소 한자요 후쿠메테 센소 세키닌가 아루노까 라고 하는 문장이죠.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에게 전쟁 책임이 있는가, 또는 전쟁 범죄를 포함해 책임이 있는가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센소노 아토데 우마레타 히토니 하면 전쟁 후, 센소노 아토데 하면 전쟁 후에죠. 전쟁 후에 우마레타 히토니 태어난 사람에게 센소노 세키닌가 전쟁 책임이 아루노까 있는 것인가, 아루이와 또는 센소 한자요 전쟁 범죄를 후쿠메테 포함해서 세끼닌가 아루노까 책임이 있는 건가 있는가라는 이렇게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인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한 두 개 정도 동사가 등장을 하죠. 우마레타 센소노 아토데 우마레타 할 때 그 우마레타는 기본형이 우마레루죠. 우마레루. 그래서 태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줄에 후쿠메테라는 그 단어를 보면, 후쿠메테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후쿠무죠. 후쿠무, 포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마레루, 후쿠무 이런 동사가 이제 그 주요 문장, 첫 번째 주요 문장 안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여기서도 이제 한자 위주로 명사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 센소 전쟁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세키닝 하면은 책임.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 줄에 또 한자이 범죄라는 그런 용어들이 보여요. 그래서
동사 명사의 간단한 동사 명사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좀 짧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문장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센소と戦争犯罪を生み出したところのもろもろの条件の中で社会的文化的条件の一部は現在も存続している。その存続しているものに対しては責任がある라는 문장이고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전쟁과 전쟁 범죄를 만들어낸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사회적 문화적 조건의 일부는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그 존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좀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센소 또 센소 한자유 하면 전쟁과 전쟁 범죄를 우미다시다도코로노 하면 만들어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들어내다라는 건 우미다스라는 용어가 만들어낸다라는 용어죠. 그래서 이 도코로라는 그런 단어는 어디로 갔나, 왜 해석이 안 되었나 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그 만들어낸에 다 이 도코로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도코로라는 거는 뭐 곧 만들어낸 것에 아니면 만들어낸 데에 만들어낸 부분에 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만들어낸에 도코로라는 그 용어가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미다시다 도코로노 하면 만들어낸 모로모로노 조건노 나카데 모로모로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조건 중에서 샤카이테키 사회적 문화적 그다음에 문화적 샤카이테키 문화적 조건의 일부와 하면은 사회적 문화적 조건의 일부는 겐자이 뭐 존속시대로 현재에도 존속시대로 하면은 존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존재하고 있다.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소노 존속시대의 모노니 다이시대와 그러니까 그 존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이시대와 하면 이제 대해서는 세끼닌가 아루 책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동사는 보이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우미다시다 하면은 우미다스가 기본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만들어내다 라는 뭐 창출해내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단어는 이제 보면은 뭐 조건이라는 우리나라 용어하고 우리나라 발음하고 비슷하죠. 조건 그래서 조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샤카이테키 하면은 이제 사회적 문화테키 하면은 이제 문화적 이치부 하면은 일부분 뭐 일부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겐자이 하면은 현재 그 다음에 그 손속그 하면은 이제 존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동사와 명사들은 이제 외워두기 바라겠고 별로 어려운 문장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문장이 길었어요. 그쵸?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요 문장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주요 문장이 어디에 본문에 그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두 번째 주요 문장은 20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세 줄이고 요번에 그 세 번째 주요 문장은 그 밑에 한 중간쯤에 그 딱 중간쯤에 나와 있는 20페이지의 중간쯤에 있는 문장이에요.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捜査に流されないために自分の持っている知的能力でよく観察し事実と付き合わせて分析して嘘は嘘だということを見破ることが必要です.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조작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지닌 지적 능력으로 잘 관찰하고 사실과 대조해서 분석하고 거짓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좀 부분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소산이 이건 조작이라는 뜻이죠. 소산이 나가사레나이 타메니
이건 나가사레루 하면은 나가사레 휩쓸리다, 흘러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지분노 못대이루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지닌 시테키 노력대 지적 능력으로 요크 관사주시 잘 관찰하고 지지츠 또 츠키아와세 때 지지츠 하면 뭐죠? 사실과 츠키아와세 때 하면은 대조해서 츠키아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맛 대조해서 분析시대 분석하고 우소와 우소다 또 이것도 거짓은 거짓이라는 것을 미야부르 고토가 미야부르 하면 간파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제 알아차리다, 꿰뚫어보다 이런 뜻인데 미야부르 고토가 알아차릴 히치오 데스 하면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그 세부적인 그것과 조금 맞지 않는 왜냐하면 너무 직역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조금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런 용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금 약간 변형을 해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그렇게 이제 바꾸어 놓다 보니까 약간씩 원래 가지고 있는 직역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단어의 해석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여기서도 보면은 동사 몇 개의 동사가 보이는데 이번에는 동사가 좀 많이 복합되어 있는 동사가 많이 있군요. 처음에 소산이 나가사레나이 타메니 할 때 나가사레나이에서 기본형은 나가사레루가 되는 거죠. 근데 나가사레루는 사실은 휩쓸림을 당하다 이런 수동태의 형태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원래 수동태의 형태가 아닌 나가스가 기본형이 되겠어요. 나가사레루는 수동태의 형태의 그런 기본형이 되겠고 그래서 뭐 휩쓸림을 당하다 이렇게 이제 쓰여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못데이루에서 못데이루의 기본형은 이제 모츠가 되는 거죠. 모츠. 그래서 모츠라는 건 이제 가지다, 쥐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갖고 있는, 쥐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진인이라고 자신이 진인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직역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형은 이제 모츠 하고 이제 이루가 붙어서 이제 갖고 있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 츠키아와세 때가 있군요. 츠키아와세 때 같은 경우도 츠쿠와 아와세루가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죠. 츠쿠라는 건 붙다, 뭐 맞대다, 뭐 그렇게 츠쿠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나지 않는데 츠쿠라는 거는 이제 붙이다, 뭐 붙다, 뭐 달라붙어 있다, 뭐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와세루는 이제 합치다. 그런 붙이다, 합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키 아와세 때 하면은 맞대어 붙이다, 대조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조하다라고 대조해서라고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맞대어 붙여놓다 뭐 아니면 맞대어 합치다, 합쳐서 보다, 뭐 합쳐보다, 뭐 합치다 이런 의미로 직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쿠 또 아와세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가사레루 하면은 뭐예요? 수동태의 형태로 쓰였는데 아와세루 하면은 이거는 이제 능동태 형태로 이제 쓰여진 거죠. 원래 아와세루도 아우라는 아우 합치다 뭐 만나다 뭐 이런 아우라는 게 기본 형태가 이제 되겠죠. 기본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를 하나 더 보면 미야부루가 있어요. 미야부루는 이제 볼 견자하고 이제 깨트릴 파자하고 이렇게 해서 보아서 깨부수다, 보아서 깨다, 보아서 부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직역을 하게 되면 의訳하게 되면 이제 간파하다, 뭐 간파하다, 꿰뚫어 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미야부루. 근데 이제 간파하다, 꿰뚫어 보다 여기서 이제 알아차리다라고 이제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좀 꿰뚫어보다 간파하다. 그래서 미야부를 고토가 히치요데스 하면 간파할 필요가 있다,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동사들이 이제 그 동사와 동사 아니면 명사와 동사가 만나서 이렇게 두 개의 용어가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로 이루어진 형태, 이런 형태들이 이 문장에서는 많이 띄고, 나가사레루라든지 뭐 쯔끼아와세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어떤 두 개의 용어가 만나서 하나의 동사로 활용이 되는 그런 그 형태의 동사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대기 노력 하면은 뭐 지적 능력 이런 게 이제 그 지지츠 하면은 사실 이런 게 이제 대표할 수 있는 명사가 되겠네요. 소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조작이라는 그런 명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요 문장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판 그런 그 용어들로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 않은 용어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동사 그 두 가지 용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동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나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고, 그 다음에 여기 우소와 우소다또 할 때 우소라는 글자 이거는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 우소 우리가 그 일본어를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우소 뭐 이런 우소 막 우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거짓말 너 거짓말이야 뭐 이런 그 얘기를 할 때 우소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는 혼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정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아무튼 우소라는 말도 일본인들이 자주 쓰는 그런 용어예요. 자, 그래서 자,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요 문장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문장은 그 교재 20페이지 맨 아랫줄의 끝부분부터 교재 21페이지의 이제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오제준 노슈기니 대시테抵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少数派になる雪と同じことです라고 하는 이제 문장인데요. 대세 순응주의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소수파가 되는 용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오제이준 노슈기라는 건 이제 대세 순응주의를 말하는 거죠. 대세에 순응해 가는 그런 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이시대 여기에서 다이시대는 따로 이제 그 해석은 뭐 해놓지 않았지만 대세 순응주의에 대해서라고 이제 그 직역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대세 순응주의에라고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테이코 시나케레바 저항하지 않으면 나라나에 안 된다. 그것은 소래와 쇼스하 소수파라는 건 이제 마이너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가로하고 이제 마이너리티라고 이제 써놨는데, 그 소수파가 되는 쇼스하니 나루 소수파가 되는 유키도 용기와 오나지고또 데스 하면은 같은 것입니다.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사를 찾아보면 다이시대 하면은 뭐죠? 다이스로 그래서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문장 안에서는 다이시대가 그 따로 해석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대세 순응주의에 대해라고 이제 대해라고 해석을 해야지만 대해를 따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고 대세 순응주의에라고 그 대세 순응주의에 안에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다이시대가의 기본형은 다이스로 대해서라는 그런 그 단어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대세 순응주의 오제준 노슈기라고 이제 하죠. 대세 순응주의, 대세에 따라가는 그런 주의. 그 다음에 테이코 이건 저항을 나타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쇼스하 하면은 이제 그 소수파를 나타내고, 우리나라 한국어 발음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유기, 용기라는 그런 그 명사를 여러분들 알아두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주요 문장입니다. 5번째 주요 문장은 여러분들 교재 21페이지에 아래서부터 8번째, 9번째, 10번째 줄, 아래서부터 10번째 줄 중간쯤부터예요. 거기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にも日本人にも誰にも人権があるはずだ。その人類とか人権という概念は国境を開かなければダメだと思う。今日の日本は国境を閉じています。이거는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느냐면 중국인에게도 일본인에게도 또 누구에게 또 인권이 있을 것이다. 그 인류라든지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국경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일본은 국경을 닫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중국인이모 이건 중국인에게도 중국인도 니혼진이모 일본인에게도 난닌 이거는 난닌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 다레라고 읽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난닌니모가 아니라 다레니모 누구에게나 진겐가 아루하즈다 인권이 아루하즈다 하면 있어야만 한다 있을 것이다. 소노 진루이 또까 그 인류라든지 또까 하면 뭐뭐라든지 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노 진루이 또까 진겐 또 이유 가이넨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이넨와 개념은 국교 이거는 국경을 얘기하는 거죠. 국경을 히라카나케레바 그러니까 열지 않으면 히라카나케레바 열지 않으면 다메다 또 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마노 니혼와 지금의 일본은 국교 국경을 도지테이마스 닫고 있습니다. 라는 그 의미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동사를 보면 히라카나케레바 할 때 히라카나케레바의 그 기본형은 히라크죠. 열다. 열지 않으면 이라는 거 이제 그 내용에는 나와 있지만 히라크 열다가 기본형이죠. 그 다음에 이번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오모는 생각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토지테이마스 하면은 토지테이마스에서 토지루가 이제 기본형이 되겠죠. 이거는 열다의 반대인 이제 닫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루가 기본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명사들은 뭐 중국인, 니혼진, 그 다음에 진겐 이거는 진겐 하면은 인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진루이 하면은 인류가 되겠고 가이넨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교 하면은 국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 명사를 여러분들도 이제 외워두기 바라겠고 자, 이렇게 해서 5개 주요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좀 짧지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길게 문장이 길지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5개 문장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5개 문장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암기할 것을 권하면서 요대로 진행을 해 가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5개 문장이 조금 너무 길다 짧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아니면 이건 너무 짧다 뭐 전체 문장을 다 이렇게 읽고 해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도 좋으니까 의견도 뭐죠? 우리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의견 제시를 해주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글쎄 아직 뭐 여기에 대해서 수업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덤덤하게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주요 문장 5번째 주요 문장을 끝으로 문장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 다음 페이지에서 유니크 포인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 여러분들 다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 카토 슈이치 같은 경우에는 전후 세대의 전쟁 책임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직접적인 전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쟁 책임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간접적인 전쟁 책임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지만 이 현대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아예 없어졌다면 모르지만 우리 현재의 문제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문제로 남겨져 있고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재의 문제로 남겨져 있는 것들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뭐 싸우거나 이랬던 그런 그 직접적인 그런 것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까지도 전쟁 침략 전쟁에 의한 간접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책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이 우리들의 전쟁 책임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들의 전쟁 책임이라는 책은 제가 번역을 한 책이에요. 그 일본의 코케츠 아츠시라는 그 선생님이 쓴 야마구치 대학의 교수였죠. 지금은 메이지 대학에 가 계세요. 네, 그분이 쓴 책을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좀 뭐랄까 망설임,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리들의 전쟁 책임은 우리들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인이 말하는 우리들의 전쟁 책임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져야 할 전쟁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번역을 할 때 그래서 번역하지도 않고 제가 이 전쟁에 관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군사적인 그런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사실은 이걸 번역가에게 맡기려고 했다가 번역가도 이게 전공 분야가 아니면은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가한테 갔다가 다시 저한테 이제 돌아와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그 번역을 한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번역을 했어요. 저야 뭐 그냥 그 원서로 읽어도 그 상관없지만 학생들이 원서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이게 이제 일본어로 출판된 책이겠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아마 선호라기보다는 이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만 읽어볼까 말까 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뭐 전쟁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본이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이 많이 그 보급이 확산이 될 그런 이유가 없죠. 근데 한국 학생들에게는 꼭 한번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번역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마 시판되지 않을 거예요. 2013년도에 번역이 돼서 아마 절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절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읽어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책이 바로 나왔을 때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책을 안 사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책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사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간혹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살 필요 없어요. 이게 소장의 가치가 있는 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꼭 살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들의 전쟁 책임, 일본인이 말하는 우리들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관심이 있다면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서 빌려봐도 상관없고 혹시 이 책을 옛날에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나눠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나눠주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요. 몇 권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도서관에서 이걸 구할 수 없어요. 빌려주세요 하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요청을 하면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본인이 말하는 우리들의 전쟁 책임이라는 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카토 슈이치가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그 얘기예요.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제1의 그 책임은 없지만 제2의 책임은 져야 한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왜 이 전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무디냐? 근데 그건 역사 인식이 무디기 때문이다. 근데 역사 인식이 무딘 이유를 일본인들이 뭐 똑똑하지 않아서 아니면 인식이 늦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인들의 사회적인 그런 배경, 그 당시의 그 사회적인 배경, 성향, 흐름 이런 것들이 역사 인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역사 인식이 흐린 거다. 역사 인식이 흐리다 보니까 역사 인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책임에 관한 것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 엮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여러 그 얘기들 뭐 무슨 미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정치가들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있지만 여기에서 그 전쟁 책임, 전후 세대의 전쟁 책임을 키워드로 해서 그 부분만 이제 조금 간추려서 얘기를 한다면 일본인들은 글쎄 이 전쟁이 그 당시에 일본 분명 침략 전쟁이죠, 그렇죠? 근데 일본인들이 침략 전쟁에 동원되어서 나갔을 때 일반 국민들이 전장에 참여를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위로부터의 명령에 의해서 전장에 참여한 거다. 그래서 국민들은 전쟁을 책임질 그런 의무가 없다. 국민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해서 국민들이 전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명령을 한 사람한테 이제 그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명령을 했어요. 아무튼 군인의 명령 그 조직은 군부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군을 지휘하는 군부 세력인데 그 군인들도 어떻게 됐어요? 군인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뭐 국가 총력전을 보더라도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일개 군인에게 지휘관이라고 해서 일개 군인에게 그걸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군부 세력들은 책임이 없다. 라고 이제 그 군인들도 군부 세력들도 전쟁 책임을 이제 회피를 하죠. 그럼 그걸 정한 전쟁을 하도록 결정을 한 정치가에게 문제가 있느냐? 정치가들은 또 뭐라고요? 전쟁 회피를 하겠어요? 그 책임 회피를 하겠어요? 정치가들은 우리는 한두 사람이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는 이제 천황 중심제였죠. 천황이 중심이 되는 천황이 가장 지도의 윗부분에 있는 그래서 그 정치가들은 또 우리는 천황의 명령대로 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어떻게 정치가가 이런 전쟁을 다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치가들도 또 빠져나가요. 정치가도 군부도 또 국민도 전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천황에게 그 전쟁 책임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럼 천황이 전쟁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황이 전쟁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천황도 전쟁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를 받아요. 천황은 이제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은 귀족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의해 나는 그냥 실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정책에 따라갔을 뿐이다. 천황도 전쟁 책임을 모면해요. 근데 천황이 이제 결정적으로 전쟁 책임에서 모면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는 메가더 장군과의 협상이에요. 메가더 장군과의 협상. 전쟁이 끝나고 미군 GHQ죠. 이제 총연합사령부인데 총연합사령부의 이제 대장이 메가더잖아요. 그 메가더가 이제 일본에 와서 보니 모든 전쟁 책임자들 이런 전쟁 책임자들 중에 가장 일본인들의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천황이에요.
그래서 천황을 없애려고 했으나 천황제를 없애려고 했으나 또 천황제를 없애놓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사회가 아주 일본 사회 그 당시에 일본인들은 어땠겠어요? 천황을 신으로 신격화해서 그 천황이라는 신이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 국민들을 다 온전히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천황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 그런 신적 존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부정을 당하고 그 존재가 없어진다면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거에 엄청 혼란이 오겠죠. 일본이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 아주 밑바닥에 패전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일본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됐던 그런 천황제마저도 없애버린다면 일본인들은 그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그래서 메가더 장군과 일본의 천황이 이제 그 협상을 하죠. 일본의 천황제를 존치시키되 어떻게 그냥 그 상징적인 천황으로 정치에 가담하지 않고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는 정치적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상징적인 존재로 이 천황을 남겨둬요. 그러면 천황을 그렇게 상징적인 존재로나마 그 존치하게 했기 때문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천황의 전쟁 책임, 그간의 책임들, 그간의 죄들은 그냥 묵인이 되는 거예요. 천황이 벌을 받았나요? 어떤 재판을 받았나요? 잠깐만요. 전 페이지에 이어서 계속 그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황도 사실은 그 어떤 그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대상에서 면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물론 침략 전쟁이 확실히 있었죠. 그쵸? 그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일부 군부 세력들이나 일부 정치가들이나 이들이 이제 도쿄 재판소에 넘겨지면서 아주 일부 사형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사면복권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시 일본 사회에 나와서 또다시 정치가로 그렇게 활약을 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기시노부스케죠. 기시노부스케는 지금 아베 수상의 외조부예요. 외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형무소에서 나와서 일본의 수상까지도 그 역임을 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전쟁을 책임질 만한 전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대상들을 스스로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핑계를 대가면서 직접적으로 전쟁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직도 일본인들이 뭐 그런 전쟁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이 희박하고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이 희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직접 일으킨 사람들도 전쟁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런 책임을 전후 세대가 전쟁 책임을 지려고 하겠어요? 그냥 그거는 옛날 역사일 뿐이다. 응? 왜 우리가 그 행한 전쟁도 아닌데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전후 세대는 전쟁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카토 슈이치의 이런 그 글을 읽고 나면 직접 책임은 없지만 간접 책임, 제2의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전후 세대의 전쟁 책임 이런 거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전후 세대의 전쟁 책임을 어떠한 식으로 전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거는 각자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놓은 키워드고
일본인이 말하는 우리들의 전쟁 책임.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해서 그 전쟁 책임에 관한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규조노카이, 이거는 아까 그 앞부분에서 잠깐 그 언급을 해놓고 뒤에 설명을 한다고 했었죠. 규조라는 게 헌법 제9조를 얘기해요. 헌법 제9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인들이 그 침략 전쟁을 다시는 이제 그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헌법에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법조항으로 그 다시는 그 일본이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그다음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그래서 일본은 군인이 아니라 자위대예요. 자위대. 자위대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스스로 자기를 방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죠. 자위대. 근데 지금 자위대는 어때요? 자위대가 군력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군사력을 보유한 방위력을 그 국방력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보유한 그런 국가예요. 근데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쵸?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옛날에 그 90년대에 걸프전이 있었어요. 걸프전이 있을 때 이제 그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일본 사회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걸프전에 그 참전을 해라. 너네들도 이제 그 국제공헌을 해라. 직접적인 참전보다는 국제공헌에 이바지해라. 과거에 일본이 전쟁의 뒤 처리 뭐 이런 것들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너네들도 국제사회에 공헌을 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받은 거죠. 근데 90년대 이제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전쟁에 공헌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참여를 하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에 위배를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군수 물자를 보내지도 못하고, 군력을 보내지도 못하고, 군사들을 보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제사회로부터 엄청 비난을 받게 되죠. 너네는 도움만 받았지. 너네들이 이제 국제사회에 이바지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는 왜 도피하느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많이 쓰기도 해요. 일본이. 그렇지만 니네는 군사들도 보내지 아니하고 병력도 충원시키지 아니하고 돈 많은 나라라고 해서 돈으로 다 때우려고 할 것이냐. 또 이제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돈을 쓰고 욕먹은 그 사건이 바로 이제 그 걸프전과 관련된 일본의 그 태도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왕좌왕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 헌법 제9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법 제9조를 지키자니 걸프전에 국제사회 공헌을 못하는 꼴이 되고, 헌법 제9조를 깨고서 국제사회 공헌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은 계속 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수단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뭐 유사법을 통과시킨다든지, 유사법이라는 건 유사시에는 그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유사법이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그 미국과 일본이 새로 이제 그 협정을 한 게 그 집단적 자위권이에요.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과 미국이 이제 우호적 관계에 있는데, 그 미국에서 어떤 그 군사력을 발휘해야 할 어떤 상황이 된다면 집단적으로 그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이 스스로 그런 방위를 하기 위해서, 자위권이라는 건 방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 집단적으로 방위하는 데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에는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조약을 맺어놓은 게 집단적 자위권, 그런 집단적 방위 조약인가? 그런 조약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조약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뭐 그런 딸린 법들, 헌법은 건들지 못하지만 그 밑에 딸린 법들을 통해서 자꾸 그 군사력을 증강시켜가는 국방력을 증강시켜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본의 군사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헌법 구조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국제적인 상황, 그다음에 일본 국내의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헌법 구조를 평화 헌법을 개조를 하자,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역대 수상들 중에 다들 이제 수상으로 나오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헌법 개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이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패전 직후였죠. 근데 민주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 일본이 지니고 있던 그런 헌법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헌법이 아니었어요. 천황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를 표방하여서 헌법을 개정을 새로이 헌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GHQ 미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제 스스로 이런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거의 이제 만들어주다시피 해서 그걸 수락하는 형태로 일본의 헌법이 만들어졌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지가 아닌 미국의 의지로 이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헌법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아니다. 이거는 평화 헌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과오를 범한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평화 헌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헌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개헌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파와 그 다음에 헌법을 호헌을 하자는 헌법을 지키자는 파가 둘로 팽팽히 맞서게 되죠.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일본에서 헌법을 개헌을 하지는 못했어요. 개헌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거의 헌법의 밑에 있는 딸려 있는 여러 조항들이나 여러 다른 하위 법 있죠. 하위 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명분뿐인 그런 평화 헌법이 되었지만 이런 큐조노가이라고 하는 건 그런 헌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헌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의 일원으로서 이 카토 슈이치도 구성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전쟁을 둘러싼 과거에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후 세대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물론 이런 문제들이 대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내적인 문제, 일본 안에서의 문제들도 엄청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런 문제들이 큽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지금의 아베 정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자꾸 이제 마찰, 갈등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전후 세대, 우리도 이제 전후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 책임이라는 건 물론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어요. 침략을 한 사람도 있고 침략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침략을 한 국가, 침략을 당한 국가, 이게 서로 생각해서 풀어야 할 문제지 침략을 당했다고 해서 침략 당한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전쟁 책임져라 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책임져라,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책임져라,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들을 하고 우리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후 세대의 책임이라는 전쟁 책임이라는 건 저는 가해자 쪽의 전후 세대도 있지만 피해자 쪽의 전후 세대도 분명히 함께 공유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기를 바래요. 자, 중간에 제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하나 오는 바람에 끊겼어요. 여기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금씩 이해를 해가면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줘서 수고했고, 아무튼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